대장님은 가족들과 현재 거주하시는 집을 고를 때 1순위로 봤던 게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 생각인 거죠. 우리 멘티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을 제가 검토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제 입장에서만 얘기 드리는 거죠. 오로지 제 입장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을 살 때 기준이 뭐였냐?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제 와이프가 좋아하는 아파트로 가야 합니다. 저는 그냥 잠만 자면 돼요. 솔직하게. 뭐 그게 문제 없습니다. 좀 회사랑 좀 가까웠으면 좋겠어. 그건 있죠.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 와이프가 좋아하는 걸로 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괜히 제가 막 어디가 좋다, 여기 개발된다, 재개발, 재건축을 봐야 한다, 신축은 건물의 가격이 너무 거품이 많이 껴져 있으니까 사면 안 된다, 재개발, 재건축, 향후 인프라가 높은 데로 가라, 동도 로얄동 알랄로 가야 한다, 막 이런 얘기 해봤자 어차피 제 와이프가 좋아하는 걸로 가요. 결정은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1순위로 본 건 그냥 제 와이프가 좋아하는 걸로 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만약에 실제적으로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미래 가치가 조금 더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교통에 대한 호재, 그리고 직주 근접이겠죠. 교통에 대한 호재는 모든 호재의 기본이 됩니다. 아주 기본이 돼요. 부동산 가치가 어디서부터 올라갈까요? 지하철 개통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는 우상향합니다. 교통에 대한 호재가 막강하다는 겁니다. 기존에 만약에 지하철역이 근처에 없다면 시외 버스로 버스 노선이 막 돌아다녀요. 밖으로 크게 돌죠. 그러다 주변에 지하철역이 개통되면 마을버스로 전향돼서 사람들을 역으로 나릅니다. 역으로 나르면 사람들이 역으로 많아지겠죠. 역세권의 입지가 많아지겠잖아.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으로 상권이 발달됩니다. 떡볶이도 팔고요, 옷도 팔고요, 다양한 걸 팔겠죠. 그렇게 상권의 구축으로 주변에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납니다. 이러면서 상권이 발달되게 시작하겠죠. 그래서 교통화에 대한 호재, 그리고 직주 근접, 주변에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입지가 조성되어 있냐,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물건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별 시세, 뭐 그 건물의 가치, 알랄이라고 하는데 로얄동, 로얄층 이런 것들도 분석해야겠지만 대규모 아주 큰 틀로 봤을 때는 두 가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옥는 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 매매 사업자로 대출이 60%를 알고 있는데 60% 이상 받을 수 있는 건지 대출에 대한 질문인데 괜찮을까요? 자, 60%라고 항상 가정하는 건 감정가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낙찰받는 건 뭡니까? 항상 1회 정도, 2회 정도 유찰된 상태에서 낙찰을 받겠죠? 그러면 60% 이상 추가 실행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외에 우옥는 님이 가지고 있는 뭐 아파트가 있거나 상가가 있거나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대출도 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금융사와 좀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법원에 가보시면 대출 중개사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문의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주거래은행에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거래은행보다 10% 내지 20% 정도 경락자금 대출은 더 실행됩니다. 그 정도로 검토가 할 수 있으니까 경매 물건을, 우량한 물건을 찾는데 주력하셔서 물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안 용산구 강북구 본동에 있는 물건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물건 용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단 상가로 쓰고 있는데 주택으로는 용도 변경이 안 돼요. 상위로는 변경이 안 됩니다. 왜? 주차장 한 개를 확보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주택에서 상가로는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택을 쓰고 있던 걸 상가로는 용도 변경이 어렵지 않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K님이 말씀하신 건데, 회장님 서울에 아파트 1개, 오피스텔 1개 있는 상태에서 최근 김포에 오피스텔을 낙찰받았습니다. 주택의 수가 자꾸 늘어나는 상태예요. 자, 이제부터는 뭐 개인 사업자 할지 매매 사업자 할지 법인 할지 막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주택수를 무한정 늘려가면서 보유하는 전략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주택은 주식과도 약간 비슷해요. 주식이 뭡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뭡니까? 기축 통화가 되는 미국의 금리 영상과 금리에 대한 여파과 정책, 규제 사항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빌라도 똑같아요. 국가가 조여오는 규제와 세금 강화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등락폭을 갖습니다. 근데 빠르게 사이클을 돌리면 황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빌라 투자가 선행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를 저는 사서 모으는 게 아니라 갈아타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꼬마 빌딩을 소유할 수 있게끔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OHK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나 오피스텔을 좀 매도를 통해 내 자본금을 불려서 이제부터는 주택 그만하시고요.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단독주택 위주로 물건을 보시면서 땅과 건물을 일체성으로 소유할 수 있는 투자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빌라 아파트만 살면 거기 안에 갇히는 겁니다. 우물 안에 나를 가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건 뭡니까? 땅을 소유해야 돼요. 땅은 국가가 무한적으로 복제해 놓지 못합니다. 정해진 개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토지를 전부 소유하고 있어야 내가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독단적인 투자를 가능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 방향점을 토지를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나의 투자 목표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경매 나오는 주거용 건물들이 감정가와 임차 보증금이 비슷하거나 감정가보다 보증금이 더 많아 경매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접근할까요? 요즘에 더 많아질 거예요. 제이마리님, 이제부터 앞으로 물건 더 많아질 겁니다. 뭐냐면 상승장에 전세를 2억대에 맞췄어요. 근데 이 집주인이 갭 투자로 2억의 집을 샀어요. 전세만 안고 집을 샀다는 겁니다. 상승장에 2년 전에 혹은 3년 전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값이 반토막 났습니다. 1억으로. 다시 전세를 맞춰도 1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해서 앞으로 전세 갭물건이 상당히 높은 게 많이 쏟아질 겁니다. 시세보다 전세가가 높은 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꼭 그런 물건만 보지 마시고요. 그런 물건들은 어차피 유찰됩니다.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더 떨어진 상태에서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입할 수 있으니까 관심 물건으로 저장해 놓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의 임장 활동을 통해 내공을 기르는데, 경매 근육을 기르는데 집중하는 시기로 만들면서 우량한 물건을 잡을 수 있게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구도 아파트처럼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아파트보단 하방 경직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땅을 전체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다가구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량한 물건들을 라이브 방송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어렵거나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게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양질의 영상과 우량한 물건들 위주로 가치 전략을 통해 수익을 만들 수 있게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을 소유할 수 있게 제가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